지금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예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이나 채권을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자산 배분 관련해서 질문들을 취합해 와봤습니다. 예. 채널을 통해 4분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가를 전망할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표가 있을까요? 예, 제가 몇 가지 경제 지표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경제 지표를 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재고 출하 비율을 보자. 이게 올라가면 경기가 나쁘다는 거고요. 이게 떨어지면 출하에 비해서 재고에 비해서 출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현재 경기니까 현재 경기보다는 우리가 미래의 경기를 보자. 예, 그래서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통계청에서 매월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어요. 예, 그 당시 코스피도 3,300 갔다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아마 이게 3, 4월이 저점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이상 뭐 더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4월이 저점이 아니었을까. 선행지수가 오른다는 건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은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발표되는 선행지수 그것보다 더 빨리 발표하다는 게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한 2주 정도 빨리 발표하니까 이런 거 선행지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코스피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경제변수 중에 하나가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그 수출은 우리가 매월 1일 날 지난달 걸 발표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하니까 매월 1일 날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그 3개월 동안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 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적자 난다, 난리다 그랬는데요. 흑자 났어요. 근데 흑자도 아직도 평가받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야죠. 흑자다, 뭐 불황이 흑자다. 예, 그랬는데, 예, 저는 여러분한테 그 4분기에 수출이 한 5% 안팎 증가하면서 우리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매월 1일 날 발표되는 이런 수출입 동향, 특히 일평균 수출 보면서 예, 주식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저는 선행지수가 4월 저점으로 올라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4분기 가면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지금까지 계속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4분기 한국 주식 외에도 모아나가면 좋을 자산이 있을까요? 예, 뭐 우리 주가가 오르면 다른 나라 주가도 오를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주가도 오르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가가 더 나으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그 채권 살 기회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지고요. 예,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 4.8%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이 무렵에 적극적으로 채권 한번 사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 연초에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었죠. 예, 그 이후로 또 물가도 좀 불안하고 예, 그 다음에 국내에서 그 새마을과 같은 이런 그 금융 불안 상태가 일어나면서요. 최근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4%까지 올랐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 그 적정 금리 수준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뭐 앞으로 갈수록 우리 경제 성장, 잠시 성장이 떨어지고 특히 물가 상승률이 6월, 7월까지는 좀 안정됐다가 8월에 3.4%로 올랐는데요. 아마 9월에도 8월 수준보다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장 금리가 미리서 반영하면서 올랐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4분기 내년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시장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다시 우리가 채권을 살 기회를 시장이 주고 있다. 예, 그래서 채권 투자도 적극적으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채권, 한국 주식 이렇게 늘려나갈 자산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줄여나가야 할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은행예금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의 자금순환표 보면은 올 1분기 현금 및 예금 비중이 46% 나타나는데요. 한 2년 전 43%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은행 예금 비중이 늘어난 거는 그동안 채권 가격, 주가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은행 예금 금리가 한때가 1년 만기 5%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예금으로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저는 46%는 너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을 줄이고 앞서 말씀드린 주식 채권 비중을 서서히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데는 은행 예금 비중이 14%밖에 안 돼요. 주식 비중이 53%인데요. 우리는 지금 46%, 21%, 은행 예금 비중 46, 그다음에 주식 비중 21%밖에 안 되는 미국처럼 많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이나 채권을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성향마다 안전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향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향, 연령별, 투자 목적별로 다 자산 배분을 달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지금 지난 1분기 말에 5천조 이상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46%는 현금 및 예금에 약 30%는 보험에 채권에 3%, 주식에 한 21%를 맡기고 있어요. 저는 평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 및 예금 비중 46% 높다는 거죠. 그거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비중이 3%밖에 안 되는데요. 채권은 지나치게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최근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요. 채권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사면은 경기 국면을 판단할 수 있는 학습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의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잘 보다 보면은 경기 국면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저는 우리 자산 중에서 10% 정도, 그 이상은 채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학 개미 운동할 때 주식 비중이 23%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20%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에 주가 올라 21%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은행의 비중 줄이고 아까 채권 늘리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원금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런 분들한테 채권 투자를 적극 좀 권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분일수록 굉장히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령별, 투자 목적별을 따라 주식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계속 앞서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3분기 주가가 조정 시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돈이 1,000만 원이 생겼다면 저는 3분기에는 주식이 한 70%, 채권에 한 30%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금액이 작다고 돈을 빌려서 신용융자를 하거나 소수 아주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더라도 한 5개 종목 정도는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40대에서 60대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60대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아무래도 그 자산을 지키는 게 좋으니까요. 채권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 50대 초반, 이분들은 계속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번 분기에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지금 주식 비중이 21%입니다만 우리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미국식 53%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 30% 정도는 자산 배분에서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식시장을 평가할 때 명목 GDP, 그 다음에 M2 유동성,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가지고 평가합니다만 코스피가 3,300 넘었을 때는 이런 경제 변수에서 코스피가 20-30% 가대평가됐었어요. 지금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주가는 제자리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이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희입니다. 요새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제 이름으로 된 그 사칭 방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다. 거의 매일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리딩방이나 종목 추천은 잘하지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피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만 말씀드리고 뭐 주가 지수에 대해서 장기적인 흐름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개별 종목이나 특히 리딩방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종목 추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리딩방이나 종목 추천까지 오시면요, 전부 사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